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잠깐만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 반생명적인 악법이 특정한 이념 세력에 의해서 긴급하게 발휘되어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윤성 변호사님 통해서 이 악법의 실체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듣고 또 서로 생각할 때 이 모든 과정이 이 한국 사회를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생명을 중시하고 또 공정한 바른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도움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아멘. 모든 일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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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바로 우리 정윤성 변호사님, 지금 이제 발의된 모자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제연구소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윤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예, 어,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어,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또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뭐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법안에 대해서 좀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명진 원장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요 법안이 8월 3일 날 발의가 됐고요. 몇 달 전에도 아시다시피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이 이 소위 가족 구성권 3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 또 이 생활 동반자 법안, 이 비혼 동거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사실 이 법안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제 동성 커플이나 또 혼인을 원하지 않는 미혼 여성이 이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이제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의된 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비슷한데요. 정의당 법안보다는 조금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조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발의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발의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강민정 의원도 그렇고요. 윤미향 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이런 법안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양이원영, 최광욱, 이수진, 권인숙 의원들은 다 차별금지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런 법안들, 또 성평등 법안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고 얼마 전에 이제 법안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악법들 발의자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권인석 의원이 가장 많이 이 대표 발의 또는 공동 발의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럼 조문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 법안의 뒤에 보면은 이 신구 조문 대비표가 나오는데요. 예,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현재의 법안이고 오른쪽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모자보건법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녀가 부부로서 혼인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신이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만 이 법에서 난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부에 대해서만 이제 이 난임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여러 의학적인 조치들 또 이제 필요한 경우 보조 생식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이 정의 조항을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더라도 여성이 원하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흔히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미혼 여성이죠. 결혼을 안 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도 있고 결혼을 아직 안 했을 여성도 있고 그런 미혼 여성이 자발적으로 비혼 출산을 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유명한 그 사유리라는 연예인 아실 겁니다. 일본 국적의 연예인인데
결혼을 안 했지만은 임신을 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부인과 협회에서 만든 윤리 지침 때문에 이 정자 수중 기증을 받을 수 없어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외국계 정자은행을 통해서 정자를 구매를 해서 임신을 했었죠. 그와 같은 경우를 이제 허용하게 되는 합법화하게 되는 이 법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커플도 해당이 됩니다. 레즈비언 커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어, 결혼 본인들끼리 결혼식을 올려서 살고 있는 레즈비언 커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커플들도 이 정의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임신을 원하면 또 보조 생식 수술을 이용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커플 중에 1인도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 출산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3조를 보시면 새로운 조항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3조 3항에다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그 임신, 출산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 본인이 개인이 원해서 정자 이 기증을 받아서 임신하는 그런 차원이 떠나서 이제 국가가 이걸 시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인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자은행을 합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는 정자은행이 합법화가 돼 있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정자를 뭐 말은 사실 기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 기증을 하는 사람도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죠. 돈을 지급받아서 자신의 정자를 이제 기증이란 말을 쓰지만은 판매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또 정자를 수중받기 원하는 여성들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의 정자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구매 비용인데 기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금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정자 뭐 키가 180 이고 눈은 파란색이고 또 IQ는 어떻고 또 대학은 어딜 나왔고 또 운동은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기준에 맞는 그런 정자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다 선언을 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1조에 보시면은 원래는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인데 그거를 보조 생식술 시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임신을 위해서 보조 생식술 시술을 필요로 하는 성인 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병원을 통해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뭐 건강보험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검사 비용 지금 부부한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미혼 여성, 레즈비언 커플에게도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여기 의사분들 많이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 생식술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장려하라는 것이죠. 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혼인의 출산율이 급증하게 되죠. 이미 서유럽에서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혼인의 출산율이 거의 70% 가까이 60 한 7%가 넘었습니다. 10명 중에서 6 명, 7 명은 그 아빠가 없는 그런 이제 혼인의 출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인 이 가족 제도가 무너지게 되겠죠. 또 아이들도 엄마 아빠에 의해서 양육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 아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왔다 가신 그 KT 파우스트라는 이제 그 아동인권 운동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가 봤는데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의 이름은 기증자입니다." 예. 아주 어린 저기 유아가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이름이 도너랍니다. 도너 기증자. 그 아빠를 찾을 수가 없죠. 나이가 인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제 혼란을 겪게 되는 거고요. 또 아시다시피 레즈비언 커플이나 또 게이 커플에서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게 됐을 때에 정신적 건강이
이 이성 부모에 비해서 두세 배가 나쁘다라는 거는 이미 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추진해라 이런 이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요건데요. 요 11조의 3의 6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인데요. 이 보조생시술 시술 의료기관은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임을 이유로 보조생시술 시술을 원하는 성인 여성에 대해 시술을 거부해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모자보험법 개정안에는 없던 조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런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죠. 병원이나 뭐 기독교 병원이든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의료기관, 이런 보조생시술 시술 의료기관은 예, 비혼 출산을 원하는 뭐 레즈비언 커플이든 또는 미혼 여성이든 간에 원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요 법안에는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제 거부했을 때의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그러나 위에 보시면 1항 및 3항이라고 돼 있어서 1항이 이제 뭐냐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보조생시술 등 난임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된 그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실적 등에 대해서 그 점수를 매기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거죠. 이 보조생시술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결국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거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이 조항을 보면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병원으로서는 이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레즈비언 커플이든 또 뭐 미혼 여성이든 상관없이 공개 안 왔어? 시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제 작년에 한국 성과연구협회 주최로 의료 영역 차별금지법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인데요. 물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레즈비언 커플이 찾아와서 병원에서 "보조 생식수를 해 달라."라고 하니까 크리스찬 의사가 "나는 이제 양심상 신앙상의 의의로 해줄 수가 없고 우리 병원의 다른 의사한테 가서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리퍼럴을 해 줬지만, 그 레즈비언 커플이 앙심을 품고 그 해당 의사를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이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 보조 생식수를 거부한 의사가 차별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했던 요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의 이 유사한 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늘려는 법안들이 계속 꾸준히 발의가 되고 있고요. 어 지금 양심적 낙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의사가 양심상의 의의로 신앙상의 의의로 낙태를 거부했을 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박탈하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나라 이런 주들 같은 경우, 뭐 이제 엘레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프로라이프 주인데, 여기서도 인제 뭐 이게 좀 자료가 옛날 거라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법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콜로라도주나 DC나 뉴햄프셔,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 의사가 낙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도흡스 판결로 인해서 이 부분은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인제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제 요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법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제 요 부분이 이제 좀 새로운 부분이고, 어 이제 외국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나 의료기관, 특히 기독교 크리스찬 의료기관들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어 이제 뭐 이것이 낙태도 그렇고 보조생체술도 그렇고 이게 정말 의료 행위, 필수적인 의료 행위로 인식이 되고 법제가 된다면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확립이 되고 또 권리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필수 의료 행위가 되면은 이제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가 없죠. 긴급 의료 행위나 필수적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의료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인제 정부가 이런 보조 생실술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담 센터가 인제 뭐 그런 보조 생식수를 하지 말라, 뭐 결혼을 안 했으면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게 아니겠죠. 이 법안 자체가 누구든지 원하는 이 보조 생식수를 통해서 결혼을 안 하더라도 또 동성 커플이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 이제 세금을 투여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인제 이런 법안들은 뭐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고 기르는 비혼 출산을 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이제 아이들이 다 짊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혼인 가족제도, 일부 일처제 혼인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동거가 급속히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동성 혼이 합법화가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결혼을 안 했어도 동성 커플이 아이를 갖는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결혼을 안 했는데 한 명이 이런 보조 생식술로 아이를 낳게 되거나 또 입양을 하거나 그러면은 두 커플 중에서 한 명만 친자 관계가 생기죠. 그러면은 다른 한 명 파트너는 동거를 하고 있지만 친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뭐 친권이 있는 레즈비언 커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또 크게 다쳤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또 한 명의 레즈비언 커플은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이 없어서 이 긴급 의료 수술에 서명을 못 해 준다. 그래서 아이가 위급한데도 수술을 못 한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도 그 아이의 이 권리, 아이의 이 최상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해 주는 중요한 논거로서 판례가 그걸 채택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자 기증이 외국은 너무 많죠.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 수백 명 정자 기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죠. 찾아줬는데 찾아봤더니 이복 형제가 수십 명이 나온 겁니다. 또는 수백 명이 나온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18 세가 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한 아이가 18 세가 돼서 정자은행에 정보를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아이 아빠의 이 음성 이런 거를 이제 신원을 파악하고 그걸 자기 이복 형제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디스커버리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그거 보면 아주 눈물이 납니다. 그 아이가 아빠를 정말 생각을 하면서 "누굴까?" 근데 아빠의 음성을 이렇게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아빠가 마지막에 "행운을 빈다." 이거예요. 그 정자 기증을 하면서 나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어 "행운을 빈다." 이런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 그 아이가 실망하기도 하고 인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러다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인제 근친혼의 위험성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은행이 합법화되다 보면은 이제 우생학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저기 잠시만요. 지금 어느 분이 저기 오셨는데 대기실에 계셔서요. 예, 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수백 명이 인제 어 우생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어 뭐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머리가 나쁘고 나는 직업이 안 좋고 학력이 나쁘다. 그러면은 열등한 인간인가요? 이렇게 이 정자은행은 어
뛰어난 인간, 소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간의 정자를 우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거고요. 또 서구에서는 생식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많죠. 이 정자은행에서 약속한 아주 훌륭한 정자를 주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뭐 유전병이 있고 아주 뭐 저기 머리도 좋지 않고 또 유전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정신병이 있는 이런 사람의 정자를 잘못 전달을 해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려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문제들. 또 어떤 경우는 의사가 자신의 정자로 이거를 기증받은 거라고 속여서 오랫동안 또 환자에게 모조 생식수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이성 부모의 양육된 아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다, 유해다. 그런데도 이거를 정부가 시책으로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서 합법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영국에서는 2013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고 합법화한 그날에 그 해에 바로 국립정자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런던에도 만들고 또 다른 지역에도 국가에서 정자은행을 합법화해서 왜냐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는데 그들의 권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경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성 결혼과 이 가족 구성권, 이 보조 생식수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코멘트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뭐 모르는 사이에 이런 법안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발견해 주셔서, 또 이렇게 정보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앞에, 이분들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거 보면은 그냥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그 아주 그냥 그 목적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또 이런 거 규탄하는 이제 성명서를 작성해서 뜻을 이제 밝히려고 그러고요. 또 이제 많은 우리 분들이 항의하는 그런 그거를 갖다가 알려주신 그 국회 사이트가 가지고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악한 분들이 진짜 악한 법을 최고 악한 법을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통과되면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막았던 모든 것들이 뭐 물거품이 될 정도로 아주 파괴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악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그 짧은 미니 렉처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강의를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혹시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를 그 녹화 화면을 우리 변호사님한테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카도시 아카데미 최경화입니다. 네, 제가 죄송하지만 좀 늦게 톡을 봐가지고 좀 늦게 저희 카도시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앞에 부분을 하나도 못 듣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영상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늦게 들으신 분들 영상으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제 요런 자리를 가능한 한 이제 자주 만들겠습니다. 번개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핵심 체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간혹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동대표 맡고 계신 우리 김길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드는 악한 법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이런 악한 법들을 막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악한 법을 대적하고 또 선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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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우리 최경화 대표님을 통으로 네. 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올리자마자 지금 불이 나게 들어왔는데도 제가 너무 늦게 봐서 늦게 전달하는 바람에, 아유, 아닙니다. 죄송해요. 참. 다음에 네. 우리 최경화 대표님 제일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올렸는데 다들 네. 이제 그 속해 주신 방들이 많고다 보니까 이렇게 네네. 스쳐 지나갈 수 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워낙 네, 단톡방이 네, 많아가지고 제가 네, 늦게 봐서 네. 너무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화면 그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